안녕하세요. 컴공 나노분석 멘토링 1주차를 맡은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서연주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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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을 텐데 현재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만큼 저희 아르고스 동아리원들이 최대한 열심히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하였으니 재밌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차 컴퓨터공학과 알아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까 정말 창피하네요.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와 동아리에 관한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컴퓨터공학과는 무엇인지, 무엇을 배우는지, 또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지, 컴공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순서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저와 동아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주차 멘토링을 맡게 되었고 이름은 서연주입니다. 현재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정보보안 동아리 아르고스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웹과 웹해킹, 보안에 관심이 있으며 현재는 방학을 맞아 왠지는 모르지만 어째 학기 중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동아리 교육과 팀 활동 그리고 여러 대회를 참가하면서 방학을 정말 누구보다 알차고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곧 방학이 끝나서 좀 우울합니다. 네. 아무튼 다음으로 제 소개를 했으니 동아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아르고스는 2003년 6월 25일에 설립된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 연구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이름인 아르고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00개의 눈을 가진 문지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창립 이후에 다양한 내부 팀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내부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동아리인 만큼 내부 해킹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외부의 해킹 대회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프콘 같은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공학과와 보안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과 강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소개를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컴퓨터공학과는 무엇이고 또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실제 컴퓨터공학과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 뒤의 내용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충남대학교에 한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대학교에 대입을 해서 생각하시거나 또는 일반화해서 생각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공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인 프로그램, 하드웨어, 구조,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등에 관해 학습하는 학과입니다. 흔히들 아시는 코딩,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컴퓨터 구조, 컴퓨터 언어의 근본이 되는 수학적 지식들, 그리고 최근에 광고가 많이 되기도 하고 화제가 되는 인공지능, 또는 더 나아가서 보안에 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레이저 포인트를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면, 현재 비전공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코딩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트만을 공부해서 과연 컴퓨터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아닙니다.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코딩을 재밌고, 뭔가 좀 더 흥미있게 배울 수는 있겠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가볍게 코딩뿐만 아니라 왜 코딩을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문법을 작성해야 하고, 또 현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원리 속에서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배우기 때문에 더욱더 깊게 배우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때는 코딩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간단하고 쉬운 예를 들어 자바나 파이썬 같은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기초 문법과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그 다음 학년 전공 과목을 위한 선수 지식들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싫어하기도 하는 수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처음 입학해서 시간표를 딱 봤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정말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 아마 과목이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 과목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의 근간이 되는 수학적 지식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었는데, 그때 처음 수학의 시간표에 있다는 그걸 딱 알고 나서 그때의 충격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조금, 정말 정말 그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학을 싫어해서 싫어하기도 하고 또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 컴퓨터 공학과로 왔었는데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수학을 또 만나게 돼서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진행을 하면 1학년이 간단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배우고 난 뒤에 2학년 때는 배운 컴퓨터적 사고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알고리즘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알고리즘은 컴퓨터적 사고, 수학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 광고에도 그렇고 다양한 대회에서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많이 내세웁니다.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딩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코딩 테스트도 뭐 알고리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알고리즘, 정말 정말 중요한 알고리즘을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가 작성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배우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한 1학년 때 배웠던 언어보다는 조금 더 고레벨의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던가 객체 지향 언어라던가 그런 고레벨의 언어들을 배웁니다. 다음으로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의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고 또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또 왜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원리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앞에서 말했던 그 인공지능을, 여기 앞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말했던 그 인공지능을 배우는 학년이기도 합니다. 뭔가 본격적으로 취업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대회와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 슬슬 취업 때문에 실무 관련 과목들을 세세하게 배우기 시작하면서 보안이나 인베디드 같은 고급 과목들을 배웁니다. 참고로 재밌었던 게, 인베디드 같은 과목의 경우에 실제로 로봇 청소기를, 받아와서 실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직진으로 몇 센치, 뭐 우회전, 좌회전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기도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커리큘럼들은 매년 바뀌기도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러한 순서들을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프로그래밍만 배우는 것이 아니며 입학하자마자 프로그래밍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뭐 바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입학하자마자는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원리와 문법을 깨닫고 나서 실질적인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힌트를 좀 얻자면 절대 고등학교 때 먼저 프로그래밍을 막 잘한다고 해서 여기 컴퓨터 공학과에서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밍을 잘한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먼저 막 앞서서 나갔다가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거나 구조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또 반대로 저의 경우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입학을 했는데 뭐 마침 성향도 잘 맞고 적성에도 잘 맞아서 프로그래밍도 재밌게 배우고, 그리고 구조나 언어의 원리에 대해서 재밌게 배워서 점수를 잘 얻어가는 학생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도대체 어떤 활동들,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는 아마 8개? 8개보다 조금 더 많나? 8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정보보안 동아리인데 그 외에도 웹프로그래밍 동아리, 또는 아두이노 동아리, 또는 뭐 알고리즘 동아리,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자 지향하는 분야와 그런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동아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입학을 하면 1학년이 되면 여러 동아리들을 다 둘러보고 난 뒤에 동아리에 입부합니다. 현재 저희 동아리의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진들은 저희 동아리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저희 동아리에서는 동아리 내 교육을 통해서 신입생들이나 아니면 복학생들 또는 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교육에 진행을 하고 있고, 또는 정보 보호, 보안, 해킹 동아리인 만큼 해킹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악용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전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또 덧붙여서 교육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사진처럼 다양한 세미나나 대회에 참가하면서 경험을 쌓기도 합니다. 동아리에 들지 않고 그냥 과 활동만 하는 것도 좋지만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아리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동아리 단위로 일단 어, 저희 학교는, 동아리 단위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공지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동아리에 참가해서 많은 활동의 기회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축제 이벤트들이 열립니다. 지금 위에서 보이는 막동가자 컴공이라는 얘기는 이제 막동은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동산 같은 풀밭에서 다 같이 노는 겁니다. 다 같이 노는 건데 이때 거기서 재밌게 사진을 찍어서 콘테스트를 열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상품을 주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이벤트들에 참가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공대 축제에 참가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여담이지만 스승의 날이나 아니면 성인의 날, 그리고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맞아서 치킨을 쏘거나 그런 날들, 기념이 되는 날들마다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재미가 있는 더 재미가 있는 과인 것 같아요. 좀 더 지원을 받는 그런 범위도 넓고 과 규모도 커서 그런지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이벤트들이 정말 다양하고 재밌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재밌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활동들 했던 거를 생각하면 문득문득 이렇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재밌는 활동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교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미나 같은 컨퍼런스에 대해서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상금도 탈 수 있습니다. 이런 대외 활동이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실제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만들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아이디어들이 실현 가능한지 등을 배우면서 그런 역량을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보이는 이러한 사진들은 저희 학교에서 진행했던 대회들인데, 이 위에 첫 번째 2020 데브데이라고 적혀있는 저 첫 번째 사진은 저희 학교에서 진행했던 알고리즘 대회입니다.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학과에 많은 만큼 높은 랭크에 위치하게 되면 상금도 많고,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한 줄 더 적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사실이기도 하지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창의 작품 경진대회라는 저 대회는 실제로 웹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우리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현하면서 현실의 상품을 만드는 대회입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나은 협업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빠짐없이 꾸준히 1학년 때부터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고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면서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고 어떠한 요소들이 프로그램에 추가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저 전공 과목을 그냥 혼자 개념만 공부하면서 배우고 또 물론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코딩을 해보고 프로그램을 짜보기도 하지만 혼자 그렇게 전공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보다는 이런 대회나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회들이 온라인 상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입학을 하셔서 참가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진행하는 세미나도 있는데요. 현재 또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강의실에 둘러앉아서 말을 나눌 순 없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정말로 일을 하고 계시는 개발자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취업에 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취업에 대해서 슬슬 생각해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인턴이나 그리고 또는 외부 협업 활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학교들도 학교 자체에 인턴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는,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같이 협업을 진행하는, 이제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또는 미국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서 미국에 가서 직접 학교를 다녀보면서 외국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지에 관해서도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올해는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으나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외국 개발자들과 또는 외국 교수님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어드바이스를 주고받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정말 유익한 활동이므로 만약에 입학을 하시게 된다면 많이 참가하셔서 다양한 경험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 TMI이긴 한데 저도 올해 갈 예정이었긴 했으나 아쉽게도 취소되는 바람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러한 과목들을 순서대로 배우고 있고 이런 활동들을 직접 다 경험해본 실제 컴공 학생들은 정말로 컴공이 유익하고 이런 활동이 유익하고 컴공이 좋다고 생각을 할까요? 먼저 저의 경우입니다.
전공의 난이도는 솔직히 말해서 올라갈수록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제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과제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평균 일주일 두세 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작동 원리를 눈으로 보고 배운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인 것 같습니다. 전공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제가 다른 과보다 매우 많아서 가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버거울 때가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제대로 해낸다면 그만큼의 실력 상승은 정말로 보장이 됩니다. 또한 이 과제를 해냄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대회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나름 만족하는 전공입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지만 또 다른 친구들의 의견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여러 학생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슬라이드에 적었습니다. 학생들이 학생들은 만든 것에 관해서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고 현실 세계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공부했던 것을 생각하면 책을 열심히 읽고 문제를 많이 풀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지식들이 정말로 내 것이 되었는지는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을 뿐이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시험에서 실수를 하면 그 지식들이 정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허무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시험을 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지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뭔가 입증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아쉽고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배운 지식들을 바로바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실습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또 결과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렇게 더 깊게 알아가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도 또 에러나 오류들을 고치고 나서 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걸 보면 또 거기서 또 힘을 얻고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의 경우는 정말로 이 슬럼프를 극복하게 된다. 이 말이 정말로 많이 와닿습니다. 다른 친구의 의견이었지만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기 중에 다른 공부나 활동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맡아 하는 것은 잘 못해서 다른 활동들을 할 수가 없었다. 모든 학과가 그랬지만 학부 수업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가르치지 않으므로 스스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마냥 긍정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저도 일부분은 정말 공감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일부분뿐만 아니라
거의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전공뿐만 아니라 뭐 봉사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동아리에서 하는 대외활동이라던가 개인적으로 또 진행하는 연구활동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정말 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을 분배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밤을 새는 것은 여사이며 건강 관리는 정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이 말했다시피 이 수업에서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분량도 제한되어 있어서 심도 있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관해서는 내가 워낙 더 알아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더 공부하는 그런 스스로의 노력이 정말 정말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수강했다고 해서 완벽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유행하는 언어를 모두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최근 유행하는 기술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교수님들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따로 구글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노력이 정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전공이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이제 앞에서 컴퓨터공학과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빠른가요, 말이? 실시간이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천천히 말해야지 하면서 하다가도 또 다시 또 원래 제 말 속도로 또 다시 빨라져서 빠르다고 느껴지시면 배속을 조금 조절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원래 빠르다 보니까 들으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진행을 해보자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졸업 후 나아갈 수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적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분들이 원하신다면 충분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터넷을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것보다 찾아보시면 더 다양한 직종이 있을 테고 또 더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직종이나 그런 정보들보다는 실제로 어떠한 진로로 가고 또 그 진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계신지 그런 거를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셨나요? 컴퓨터 공학과는 취업이 보장돼 있어. 이 말은 진실일까요? 정말로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될까요? 취업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정말로. 네. 저는 실제로 입학하기 전에도 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기 전에는, 진짜 그렇겠지, 뭐. 컴퓨터공학과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하는 데 있어서 상관없이 어떻게만 하면 취업이 되겠지, 골라서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기업 졸업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공학과 졸업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지를 많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렇게 적어둔 것처럼 현재는 정보화 시대이고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컴퓨터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잘 다루는 컴퓨터공학과가 인기가 제일 많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택지가 많다고 하는 것이고, 뭐 이것은 지극히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음, 완벽하게 제가 뭐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택지가 많다고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컴퓨터공학과는 뭔가 제가 말하고도 좀 이상하긴 한데 인기가 많은 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컴퓨터공학과는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총 3가지 길로 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크게 봤을 때 총 3가지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원, 세 번째로는 평범하게 말해서는 회사원, 뭐 전문적으로 말해서는 IT 업계 종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크게 봤을 때 이렇게 3가지 분야인데 조금 없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각 분야에 관한 의견과 말들은 제가 생각한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각 인턴, 대학원, IT 업계 종사자, 개발자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여 적어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인턴입니다. 인턴은 단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말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용어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바로 생각나진 않고 아무튼 중요한 건 단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배우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실제 저희 선배들도 인턴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인턴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기도 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도 했고, 또는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회사에 직접적으로 지원서를 넣기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원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는 실무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 또는 개인적인 공부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공부에는 한계가 느껴져서 신청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공부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말하는 그 개인적인 공부는 어떻게 보면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잘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면 할수록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며 어떠한 순서로 서비스를 만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프로젝트를 혼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낄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내가 모자라진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턴을 통해서 업무 방식을 배우면서 자신의 역량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컴공을 나오면 이 인턴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서 굉장히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기가 굉장히 어색한데,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컴퓨터 관련 회사에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코딩이 유행이고 비전공자들도 코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 의지에 있어서 인턴의 지원이 갈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취업도 경쟁률이 높긴 하지만 취업을 위한 인턴의 경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공을 나오게 되면 인턴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좋은지 안 좋은지에 관해 대해서도 제가 조사를 해본 것이니까 네,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학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에 대해서 많이 놀리기도 합니다. 놀립니다. 저는 아직 학부생이라서 왜 대학원생들을 많이 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많이 놀리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대학원생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아마 늦게까지 일을 해서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무튼 이 대학원생 분들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학원에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또 연구비를 지원받아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연구 개발 과제에 투입된다고 하셨습니다. 장점으로는 연구만을 위한 최적의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솔직하게 말하면 석사나 박사학위를 땀으로써 취업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을 들 수도 있겠죠. 어, 음, 요즘 뭐 컴퓨터 공학과가 갈수록 커지고 학생들도 많아지는 만큼 컴퓨터 관련 업체들의 지원자들이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전공에 관한 지식의 깊이가 정말로 많이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학부생들은 이렇게 많이 학사가 아니고 석사나 박사 학위를 많이 따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취업 공고를 보면은 석박사 학위를 우대해주는 그런 취업 공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컴퓨터 분야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새로 업데이트되는 기술들을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석박사 학위를 우대하는 거는 뭐 결코 이상하고 뭐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발자들, IT 업계 종사자들이라고도 하죠. 네. IT 업계 종사자들입니다. 직종은 다양합니다. 정말로 웹 개발자도 있을 거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도 있을 거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iOS 앱 개발자도 있을 거고, 또는 시스템 설계자, DB 설계자, 서버 설계자, 보안 전문가 등, 정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겠죠? 네. 갑자기 말투가 왜 이렇게 됐죠? 네. 다양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실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는 일은 직종에 따라 다르며 개발 전공에 관련해서는 IT 회사 개발직 연구직 사람들은 전공 관련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런 업계들은 컴공 졸업자나 또는 소프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과 똑같이 인턴 때와 똑같이 컴공을 나오면 메리트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개발 직종 취업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쓰이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에 넣을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실력만 가지고 있다면 컴공을 나오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들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컴공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 이후에 탄단대로만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취업만을 위해서 컴퓨터공학과에 오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업만을 생각하고 흥미도 없고 적성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한데 그냥 주위 사람들이 가라고 하니까 취업 잘 된다고 하니까 가야겠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오시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따를 거라 생각합니다. 컴퓨터공학과는 공부가 좀 어렵기도 하고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노력하는 것과 자신이 내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시고 개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이렇게 다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가 있었지만 제가 취업을 슬슬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 집요하게 선배들께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나 컴퓨터공학과에 너무 믿지 말고 너가 스스로 공부해라. 항상 공부해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부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입시에 관한 내용과도 연결될 수 있겠고, 또는 입시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처음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관한 내용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아마 학생분들이 여기에 가장 눈을 반짝하고 보실 것 같은데, 네. 먼저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뭐 코딩 또는 뭐 알고리즘 뭐 또는 또 크게 본다면 인공지능 이 유행이 되면서 많은 어린 친구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중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배우는 것 같은데 음, 그런 배우는 데 있어서 어,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있고 많은 그런 커리큘럼,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공부하는 거 제대로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되어 처음으로는 1번으로는 수학적 사고를 제시하겠습니다. 수학적 사고는 뭐 미적분을 어떻게 하고 뭐 근의 공식은 무엇이며 뭐 수직선 어떻게 끊고 뭐 그런 것을 수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수학적 사고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공에서도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그저 코드를 나열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네,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어진 문제를 작게 나누어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서 결국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학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것과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전공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따로 divide and conquer라고 용어까지 존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은 수학적 사고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조건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소득도 다르고 뭐 직업도 다르다. 근데 어떻게 하면 뭔가 자원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나누어줄 수 있을까? 뭐 이러한 문제를 예시로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 수학적 사고, 이 컴퓨터 과학적 사고가 꼭 요구되는 것이고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유명한 방법은 뭐 가장 최적의 경로 찾기, 뭐 아니면은 뭐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뭔가 효율적인 뭐가 있을까요? 가장 효율적인 어떠한 방식 찾기 이런 모든 게 수학적 사고입니다. 이러한 수학적 사고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학적 사고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코드를 짜는 것은 그저 영어 단어와 그런 문법들을 지켜가면서 영어 단어를 나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코딩보다는 먼저 더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훌륭한 뭔가 난이도까지 도달하고 싶으시다면 이 수학적 사고를 꼭 먼저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수학적 사고를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양하니까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렵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확통도 이런 수학적 사고에 기반하는 과목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네요. 직접 다 뭐 계단이나 그런 뭐 검은 공들을 그리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규칙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나만의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확통이 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뭔가 보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포인트를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는데 다양한 언어를 배우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잡고 그 분야에 알맞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 코딩을 배우시는 분이라면 갑자기 시작하기보다 갑자기 C++을 공부하고 고언어를 공부하고 C샵을 공부하고 보다는 스크래치나 파이썬 같은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가독성이 좋고 다른 언어들의 문법의 기초가 되는 그런 기초까지는 아니고 문법과 이어지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인 자바를 배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언어이기도 하고 코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특히나 추천드립니다. 아마 3주차에서 3주차? 4주차?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뒤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배울 수도 실습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아마 처음 시작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파이썬이 가장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1학년에 들어가서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언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는 코드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스크래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크래치는 코드 대신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가 아니고 블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스크래치라고 치시면 바로 사이트가 있으니 거기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코드만 짜고 뭔가 수학 같고 뭔가 그런 건 좀 부담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웹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배워두면 활용해서 두고두고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쉽기도 하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참 좋은 분야입니다. 또는 바로 우리가 구현한 것에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코딩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분야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언어들은 생활코딩이라는 사이트나 이게 이제 한 사이트 이름인데 사이트인지 커리큘럼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생활코딩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생활코딩이나 인프런 아니면 코드캠프 같은 그런 다양한 교육 사이트
무크 사이트들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하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서 직접 실습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동영상을 틀어놓고 진행하는 거는 좋기도 하지만 끝까지 완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구글링을 통해서도 좋고, 구글링을 통해서 영상, 유튜브에 나와 있는 짤막짤막한 동영상을 통해서 흥미를 동시에 유발시키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런 코드나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이런 생활 코딩이나 인프런 같은 그런 무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뒤에 가서 펜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진작에 펜을 쓸 걸 그랬네요. 마지막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부한 언어를 바탕으로 대회를 출전해보거나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거나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기록하는 공부 방식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대회들이 있고 실제로 여기에 서강대학교에서 진행한 것처럼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대회들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그런 수시를 위해서 그런 이력을 쌓아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대회 경험이나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블로그에 기록하는 것들은, 객관적인, 내가 이런 걸 공부했다, 이런 걸 수상했다, 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에도 매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업보다도, 이러한 학생 때의 경험은 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나 수시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의 의견으로는 이런 대회 참가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앞에서 말했던 이런 알고리즘을 수학적 사고를 공부하는 것이 수시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지만 나중에 학과에 들어오고 나서 전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전공 지식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시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고된 입시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자 또 수능을 한번 망쳐서 재수생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을 망쳤을 땐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무슨 대학을 가야 할지, 무슨 과를 가야 할지 굉장히 힘들었었고 가고 싶은 과가 정확히 있지도 않았고 가고 싶은 과가 있어도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서 수능을 치고 나서 재수할까? 삼수할까? 사수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들어와 보니 입시가 진짜 전부가 아니었구나. 들어와서 나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살면 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능을 잘 쳤다고 해서 대학 생활이 탄탄대로, 취업이 탄탄대로인 것도 아니고 또 수능을 망쳤다고 해서 막 인생이 망하고 막 취업도 망하고 대학생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이 대학에 들어와서 자신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너무 조급해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삼수, 사수, 오수, 또는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보시면, 저를 보시면, 아유, 너가 뭐 고생했다고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누가 더 공부를, 누가 더 시험을 잘 쳤냐, 더 열심히 준비했냐, 그래서 더 성공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저는 그냥 수능이든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끝까지 자신이 힘으로 해냈다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몇 시간 동안 어떻게 그 한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치고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지 하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야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입시가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너무 사설이 많아서 길어지긴 했는데,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다면 죄송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만약 학교를 가도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라서, 정말 답답하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긴 하지만, 정말, 저도 지금 대학 생활을 학교도 못 가고 맨날 마스크 쓰고 회의하고 하는 입장으로서 똑같은 학생 입장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위로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지만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말과 또 열심히 질의응답을 해드리는 수밖에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현재 컴퓨터 관련 학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 그러한 분야에 관해 전문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말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유치원생 때부터 파이썬을 뗐다,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일찍 시작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대학생 때 들어와서 처음 코딩을 접했습니다. 파이썬이 뭐야, 자바가 뭐야, 정말 아는 거 하나도 없었고, 코딩을 처음 접했습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한 것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저는 학점도 잘 받고 있고, 대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지금처럼 부회장 맡아서 동아리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누가 늦고 누가 먼저 시작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따라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컴퓨터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일 생각하면 진짜 저는 그때 왜 더 놀지 못했나, 더 재밌게, 더 왜 난리를 찌기지 못했나,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제가 너무 잡담을 많이 해서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구글 폼으로 질문을 작성하셔도 좋고 저 밑에 보이는 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 폰트가 이상해서 메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톡방에 메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컴공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말 마음 편하게 메일 주셔도 됩니다.
저도 같은 중고등학생이었던 입장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대학 생활은 어떻나요? 뭐, 아니면 음, 정말로 여자친구, 남친구 사귈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질문 주셔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남은 2, 3, 4회차들도 정말 유익한 강의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